자, 이 앞 시간 뒤쪽으로 오늘은 활용 두 번째를 끝내고 세 번째 이론 설명을 아마 끝나고 나면 오늘 하루가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면 이제 미분의 마지막이 남았어요. 마지막. 다음 주 여러분 11일 날 개학을 합니까? 12일 날이요? 네. 수요일 날 개학을 해요? 네. 12일 날 오게 될 건데 다음 주 14일까지 해서 일단 진도가 끝이 날 거예요. 네. 미분이 끝난다고, 미분이. 그래서 이게 지금 시험을 언제 봅니까, 중간고사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8월 말까지는 적분까지 조금 좀 나가든가 아니면은 22일까지 제가 적분을 좀 나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기말고사가 또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저한테 부교재하고 이런 걸 가르쳐 주면은 제가 미적분원을 다시 부교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업을 듣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새로운 어떤 함수를 배우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 배웠던 함수의 증가, 감소, 급점, 최대, 최소, 방정식, 부등식, 속도, 가속도 이런 걸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분석하는 그런 어떤 문제다 보니까 이게 본인이 조금만 공부를 이렇게 좀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 왜 그러냐면 이론 설명은 되게 간단해요, 사실은. 근데 그 이론을 기억을 해서 본인이 적용을 할 수 있냐 없냐 그렇게 하면 바로 여러분이 성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가르쳤던 애들은 다 2학년 2학기 때 다 역정을 했어요, 대부분 다. 그러지 않으면 대학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뭐 제 생각은 잘못 썼던 꿈은 변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갈래길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게 지금 반도체 팹을 광주에 지금 설립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딱 대학 졸업할 때하고 딱 이게 아다리가 딱 맞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생산적으로 들어가도 진짜 좋아요. 그럼 노동위원장 이런 사람 다 생산적에 있는 사람들이 뭐 그 사람들이 연구원인 줄 아십니까? 근데 봐보세요. 보너스는 막 거의 한 8억, 10억 이렇게 받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 그게 저기 어쩌면 좀 광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특히 또 전남 광주를 우선시 뽑을 거 아닙니까? 뻔한 번짜 그런 사람들 먼저 뽑지 그러면 다른 도에서 먼저 뽑겠어요. 조금 좀 하셔가지고 좀 윤택한 삶을 좀 사십시오. 자, 오늘은 어디를 할 거냐면 이 앞 시간에 우리가 유형 10한 4, 5번 정도 5번까지 했었습니까? 자, 유형 오늘 16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591번입니다. 자, 4차함수가 극대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591번. 4차함수 최고차이 계수가 무슨 수지? 양수지, 그렇지? 양수. 네. 극대값은 일단 4차함수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극대값을 갖지 말라는 말은 이게 지금 극대값인데 이 값을 갖지 마라 이런 소리야. 네. 그럼 이 값을 갖지 않는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지점이 여기에 달라붙어 있는 이런 상태이거나 혹은 이 지점이 여기에 달라붙어 있는 뭐가 돼? 이런 상태의 그림이 되거나 이런 상태의 그림이 되거나 혹은 이 점이 다 달라붙어 있는 이런 상태의 그림이거나 이거나 이것일 때 뭘 갖지 않는 거지? 극대값을 갖지 않는 거지. 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도 괜찮아. 극대값을 갖는다. 예? 여집합을 따져도 괜찮겠지. 그럼 어쩔 때 극대값을 가자? 이렇게 뭐한다? 순간교류가 0이 되게 하는 것이 3개가 나올 때 극대값을 갖는 거야. 그러면
너 어디 왜 울었어? 예? 울었어? 아니요. 자, 그래서 얘를 뭐하면 미분을 시켜주면 도함수는 지금 이렇게 돼요. 3차함수니까. 그러면 이렇게 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3개가 나오기 위해서는 x축이 바로 이렇게 돼야 되겠지. 바로 이 지점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이 말이야. 왜? 증가해서 감소로 변하니까. 예. 이게 지금 뭐한다? 도함수의 그림. 도함수가 양수란 말은 증가, 음수란 말은 감소. 증가해서 감소로 변하는 이 지점이 바로 뭐가 된다? 증가해서 감소로 변하는 이 지점이 바로 극대값이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값을 구한 다음에 뭐 해주면 돼요? 이것의 여집합, 그 여집합이 바로 이런 세 개가 되는 거지.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예.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아니 이 경우를 우리 미분시켜주면 도함수는 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다 이렇게 나와요, 다. 그런데 이 도함수하고 x축가 어떻게 될 때 이렇게 되냐? 당연히 이렇게 될 때요. 이렇게. 여기가 바로 이 지점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이 지점이 되는 거죠. 예. 자, 이건 어쩔 때 이렇게 되겠어? x축이 어떻게 돼 있을 때 이런 형태가 되겠어? 바로 이런 상태. 그러니까 이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도함수가 는 0이 되게 하는 지점이 여기잖아. 바로 그게 바로 여기. 여기가 바로 순간교류가 0이 되게 하는 지점이 된다 이런 소리야. 예. 그런 다음에 이것은 뭐가 되겠어? 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지? 네. 그러니까 뭐가 돼? 그림이 x축이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x축이 아예 이렇게 있거나. 즉 도함수하고 x축이 이렇게 한 점에서만 만나는 경우. 이럴 때 바로 순간교류가 0이 되게 하는 지점이 하나밖에 없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로 다 구해줘야 되는데 이 구하는 것이 뭐한다? 너무 어려움으로 시간이 오래 걸림으로 쉽게 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림으로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4차함수를 뭐 해준 다음에 미분시켜준 다음에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지면 뭐한다? 이 4차함수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인 놈이 바로 뭘 가질 수밖에 없다? 극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소리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fx가 지금 이렇게 생겼네. 어떻게 생겼어요? 2분의 1의 x의 4승 얼마? a 빼기 1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a x가 극대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실수의 최, 속값, 최대값 이런 걸 구하라 그랬어. 자, 뭘 구하라고? 이거 하면 된다니까? 예. 따라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 미분이 필요해요. 계산해 주니까 얼마나 되니? 2x의 3승 더하기 이거 x의 제곱 맞아? 예. 그러면 2에 a 빼기 1의 x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다. 자, 얼마 대입하면 0 될까? 아마 1 대입하면 제로가 될 것 같은데 1 대입하니까 제로가 되는 거 맞죠? 아, x에다 1 대입하니까 제로가 되니까 우리가 조립제법을 이용하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불러주니까 뭐가 돼? 2, 0, 2에 a 빼기 1 마이너스 2a 1 대입하니까 제로가 되더라. 그러니까 2가 되고 계산하니까 2가 되고 2가 되고 2가 되고 2a 빼기 2에서 2를 더하니까 여기 2a가 되겠지. 이렇게 계산하니까 2a가 되고 여기는 0이 되겠지. 따라서 20을 뭘로 나눠줬더니 x 빼기 1로 나눠줬더니 2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a가 되더라 이런 소리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1 대입하면 제로가 돼서는 안 돼. 왜?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이렇게 가져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어? 1 대입하면 얘가 제로가 되면 안 된단 말이야. 1 대입이면 뭐가 돼? 4 플러스 2a가 제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소리야. 먼저. 그런 다음에 x가 1이 되니까 이것은 1을 제외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면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맞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진 겁니다. 따라서 a는 뭐보다 4분의 1보다 뭐다 작다. 그리고 뭐가 되더라고? a가 뭐가 돼서는 안 돼? 마이너스 2가 돼서는 안 된다고 그랬지?
아니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가 4분의 1이 여기 있다고 치자.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된다 이런 소리야. 이해됐니? 그런데 이것에 뭘 구하라고? 여집합을 구하라고. 여집합.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돼버리면 어쩐다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원래는 이제 이런 건데 이것에 여집합이 돼야 된다니까. 왜 그렇다고? 아니 이렇게 돼버리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분을 가져버리면 뭘 가질 수밖에 없다고. 극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극대값을 갖지 말라고 했으니까 원래는 이걸 다 따져줘야 되는데 이걸 다 따지기 싫으니까 이걸 구한다면 이것의 여집합을 구해주면 됩니다. 반대집합을 구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거의 반대집합은 뭐가 되겠어? 이거의 반대 개념은 뭐가 되겠어?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A의 값은 뭐한다?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뭘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둘 중에 하나를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592를 먼저 한번 해보세요. 592. 저는 충분히 알아먹게 좀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와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지금 4차 함수인데 초창에서 음수라니까 예. 1차, 2차, 3차, 4차 그래서 그림 자체가 이런 식의 그림입니다. 이런 식. 그런데 이걸 좀 갖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갖는다라는 것을 반대 개념으로 따지면 된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뭐 해주면 미분을 해주면 도함수를 구해주면 바로 값이 이런 상태가 나오는데 바로 x축과 이렇게 만나버리면 이 지점이 바로 여기가 되는 거고 바로 이 지점이 여기가 되는 거고 이 지점이 여기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예.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이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걸 구해준다면 그것의 반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얘는 미분을 시켜줘요. 미분을 시켜주니까 얼마나 돼? 마이너스 4x의 3승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4x의 제곱 마이너스 4의 a 빼기 2의 x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요? 자, 뭐 대입하면 제로가 될까요? 마이너스 대입하면 제로가 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이런 걸 볼 때는 뭘 먼저 보냐면 마이너스 4이니까 여기다 뭘 대입해야 그게 없어질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면 플러스 4a가 돼서 없어질 것 같으니까 먼저 그걸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대입하자고?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고 4가 되고 마이너스 4에 a 빼기 2가 되고 마이너스 4a가 되고 처음 거 그대로 내려오라. 마이너스 4 두 개 곱하기 하라고 4 두 개 더하라고 8 두 개 곱하기 하라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8 원래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4이 플러스 8이야. 마이너스 8은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4이 그 다음에 플러스 4이 제로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 위에 있는 식이 뭘로 나눴더니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4x의 제곱 플러스 얼마 8x 마이너스 4a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가 성립하지 않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해주니까 얼마가 되겠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a가 0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소리다.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소리. 그 다음에 이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면 된다니까. 따라 b 프라임의 제곱 뭐가 돼? 4, 4, 16 마이너스 ac가 플러스 뭐가 돼? 16a가 양수가 되시오 이런 소리.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 식이 뭐가 되냐면 a가 여기다 써줄까요? a가 마이너스 1보다는 이거 맞아요?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거 맞아요? b 프라임의 제곱 4, 4 뭐가 돼? 16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이에요. 그러니까 a가 뭐보다 1보다 작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써보면 a는 뭐보다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a는 뭐가 돼? 1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런 어떤 상태예요. 이것을 반대 개념이 뭐냐 이 말이야. 반대 개념.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어요? 이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3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a는 이거 반대 개념이니까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야 돼요? 1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a는 뭐한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 작다? 뭐야 이거? a는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3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되겠지 그렇지? 마이너스 3이 빠졌어. 그 다음에 a는 뭐한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유형 17번으로 갑니다. 이 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사참수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사참수가 언제부터인가 수능시험에 계속 사차가 나와요. 그래서 사참수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도함수가 필요하다. 도함수가. 예. 그래서 도함수에서 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3개가 나온다는 말. 원래 함수는 순간 기울기가 0이 되게 하는 게 3개가 나온다 이런 소리야. 일반적으로 이게 극값이겠지. 극값. 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죠? 자, 594번으로 갑니다. 594번 마이너스 1, 4 이렇게 적용되어 있어요. 이건 폐구간이다 이런 소리야. 닫힌 구간 마이너스 1, 4에서 함수 이 fx라고 하는 것이 3x에 4승 마이너스 16x의 제곱 더하기 x의 3승 더하기 18x의 제곱 마이너스 2. 자, 이거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자,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더하라 라고 하는 게 좀 문제였죠. 아니, 우리 어떤 함수를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 뭘 할 줄 알아야 돼. 아,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이게 뭐 최대 최소가 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뭐 대충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물론 당연히 최대 최소는 존재해요. 왜 그렇지? 폐구간이고 이게 뭐지? 다항함수기 때문에 뭐 한다고? 항상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든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죠?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니까 당연히 뭐가 돼? 최대 최소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그 값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리는 게 좋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미분이라고. 왜? 미분을 통해서 증가, 감소, 극가 이런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얘를 미분 한번 시켜볼게요. 미분을 시켜주면 뭐가 되니? 12x의 3승 마이너스 48 x의 제곱 더하기 36x 이렇게. 이게 18x의 제곱 빼기 2 맞죠? 예. 원식이. 예. 자, 다음에 이거 계산해주니까 이건 12x로 묶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아하 13 음수. 예. 그래서 12x에 x 빼기 1, x 빼기 3 바로 이 도함수가 순간계와 0이 되게 하는 것이 3개가 나온다 이런 소리야. 예. 따라서 그림 자체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겨먹는 게 확실해요. 4차 함수니까 미안. 4차 함수니까 어떻게? 이렇게 생겨먹는 게 훨씬 나아. 예. 여기가 뭐일 거고 0, 여기는 1, 여기는 3 이렇게. 예. 이해됐습니까? 네. 아, 이해되셨나고요? 예. 그래서 x축, y축. 자, 0일 때 얼마인지 봐볼게요. 이게 0이라는 소리, 0, 1, 3이라는 소리예요. 0일 때 얼마지? 마이너스 2. 0일 때 마이너스 2라니까. 예. 그 다음에 1 또 대입해줘. 1 대입해주면 얼마니? 21, 18. 맞죠? 3이 되겠죠. 1 대입해주면 3. 자, 이제 3을 대입하셔야 돼요. 3. 아, 참. 뒤쪽에 봐보세요. 3 대입하면 값이 얼마인지 빨리 가만히 봐보세요. 아, 귀찮아서요. 이게 이런 문제 풀 때는 이 계산하는 게 귀찮습니다. 3 대입하면 답 얼마야? fx를 보면 되지, 이 새끼야. f 프라임 x를 보는 게 아니고. 어? 이상해요. 무슨 이상하게 나와. 저 어떤 소리 하고 있네.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9야? 네. 자,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9. 저 바보 아니야. 뭐, 볼 줄도 모르는가.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예요. 이해돼요?
원래는 여러 학교에서는 그렇게 뒤쪽에 보면 답안지처럼 뭘 그리냐면 이렇게 증가표라고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런 게 증가표로 다 그렸어요. 그거 그리면요, 여러분 날 새도 한 문제밖에 못 풉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라고? 그래프의 근본 개념을 이해해가지고 여기 봐, 그래프의 근본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해서 쭉쭉쭉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를 시간 안에 풀 수가 없어요. 언제 그래프 증가표 그리고 그래프 개형 언제 그걸 다 하냐? 말 못해도 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없어요. 물론 학교에서는 뭐 기초를 가르친다 해서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근데 이제 문제는 나중에 미적분할 때 그 증가표 좀 필요하긴 해요. 미적표는 왜냐면 머리가 좀 나쁘다 보니까 인간이 잊어먹거든요. 네, 아무튼 대충 이렇게 그리고 그러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한변익이 뭐냐 이 말이에요. 제한변익. 제한변익이 뭐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4까지야. 자, 마이너스 1 대입 한번 해볼게. 아, 나 미치겠네. 이것도 대입해야 돼.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니? F 마이너스 1 대입해볼게. 얼마나 돼? 3 더하기 16 더하기 18 빼기 2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거 맞죠? 이거 맞죠? 아, 32, 35.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요, 값이 이게 얼마냐면 35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4 대입해줘. 아, 나 미치겠네. 4 대입하면 값이 이제 얼마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 어쩌든 간에 최대값은 35 아니면 3 아니면 여기 4를 대입했을 때 값이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그 값이 바로 최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림의 모양새를 보면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가 될 것 같아요. 그림의 모양새가 돼서 일단 최대는 35가 됩니다. 최소는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작냐 아니면 마이너스 29가 작냐 이런 소리잖아. 마이너스 29가 작겠지. 답은 6인지 빨리 확인해 보세요. 원래는 뭘 해야 돼? 원래는 4를 대입해야 돼. 4를 대입해서 이 값이 30보다 큰지 작지. 그러니까 이 최대값 하나 구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대입할 게 많어. 뭔 말하는지 이해되죠? 숫자도 이렇게 커요. 막 4 대입, 이 한 문제 풀려면 어쩌겠어. 아, 시간 다 가는구나. 이게 문제로 풀어서 게 아니에요, 이게. 뭔 말하는지 이해돼요? 아니, 4를 4번을 곱하게 하고, 막 3번 곱하게 하고, 16을 곱하고, 아, 이거 미친 짓걸 왜 합니까? 솔직히 되면. 어쩌면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598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598.
598의 문제를 풀 때는 뭘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치환을 해야지. 그것 자체를, 공통 부분 자체를 뭐 t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풀어지는 거죠. 다 우리 그렇게 풀었잖아. 자, 문제를 잘 못 푼 것 같으면 사용같이 한번 해봐볼까요? 그리고 5, 9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면 되죠. 자, 같이 한번 해봐볼게요. 자, 뭐라고 정되어 있어요? 2, 5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fx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생겼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얼마? 8. 이거에 3승 마이너스 12에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얼마? 8 더하기 1.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을 t라고 치환합니다. t라고 치환하면 뭐가 새로 생긴다고 그랬지? 제한 변형이 새로 생긴다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뭘로? 완전역 정도로 고쳐줘야 되겠어. 뭐가 되지? x 빼기 3의 전체 제곱 얼마나 되니? 마이너스 1인가요? 마이너스. 그래서 그림 자체가 이런 식의 그림이야. 얘가 지금 3이라니까 x가 그럴 때 이거의 값은 y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근데 x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따지래? 2에서부터 5까지 따지래. 그럼 2가 이렇게 될 것이고 5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2일 때는 뭐 큰 값은 아닐 것이고 5일 때 큰 값이 되겠죠. 원래는 이게 지금 t의 범위라. 위아래 이게 지금 t의 범위라고. 위아래 이게.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5 갖다 대입해줘. 5 대입해주면 얼마나 되니? 3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t라고 하는 것이 이 t라는 놈이 위아래 값이 t인데 이게 뭐라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얼마? 3보다 작거나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이 fx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 이제? 뭐가 되겠니? t의 3승 마이너스 12t 더하기 1이 되겠죠. 이해됐니? 이 값의 지금 최대 최소를 좀 찾는 거야. 따라서 뭐가 필요해? 미분.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서 미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fx가 아니라 사실은 ft겠지, 그렇지? 원래는 ft, 정확하게 ft는 아닌데 아무튼 지금 현재는 ft. 그래서 어쩌면 ft는 f't는 뭐가 돼? 3t의 3승 마이너스 12 이렇게 돼. 따라서 얘는 3으로 묶어지니까 뭐가 돼? t 빼기 2, t 플러스 2 이렇게 돼. 따라서 최고차항계수가 3차니까 이런 식의 그림이 됐을 것이고 여기가 바로 뭐가 될 것이다? t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t가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근데 t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따지라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따지라고. 마이너스 1은 이쪽이 이렇게 돼. 이게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3은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t가 2일 때 우리가 이제 최소값을 갖겠지. 자, 2 여기다 대입하면 안 되지. 원식에다 대입해야 값이 나올 거 아니야. 자, t에다 2를 대입해 주니까 얼마나 돼? 8 마이너스 24 더하기 1 그래서 뭐가 되니? 마이너스 얼마? 15 그 다음에 3을 갖다 대입하니까 얼마나 되냐? 3 대입하면 오렌지 그 안에서 그림은 이런 식입니다. 근데 3이 큰지 마이너스 1이 큰지 잘 몰라 사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안 되는 거야. 누구한테 대입하는 거야? 여기에다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해 주니까 얼마나 되냐?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얼마? 12 플러스 1 그래서 12가 됩니다. f3을 한번 구해볼게. 3 27 빼기 36 더하기 1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얘가 최대가 되고 얘가 최소가 되겠지. 그러니까 최대는 얼마? 12 최소는 마이너스 15 근데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럼 어쩔 때 최대값을 갖냐고. 여기 봐. 어쩔 때 최대값을 갖지? t가 이건 t의 값이야. t의 값. 이건 지금 t의 값이라. t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어쩔 때 t가 마이너스 1을 갖냐 이 말이야. 그런 x의 값을 여기에서 구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 있어? 이거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게 하고 당연히 x는 뭐일 때? 3일 때 우리가 마이너스 1이 되는데
그러니까 x가 뭐일 때 3. 그러니까 x가 뭐일 때 3일 때 최대값 11을 간다. 이렇게 해줘야 되지. t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그 t는 내가 임의도를 잡아준 t고 그 문제 출제자는 이해를 못하는 거야. 문제 푼 사람만 내가 t라고 잡은 거라고. 네. 뭔 말하는지 이해돼? 네. 처음에 누가 이렇게 된 게 t고 두 번째선 이렇게 된 게 t가 되고 뭔 말하는지 이해돼? 네. 이 t는 매개체야 매개체. 처음에 이렇게 된 게 x고 이렇게 되는 게 t가 되고 이렇게 된 게 t가 되고 이렇게 된 게 y의 값이다 이 말 뜻이야. 네. 뭔 말하는지 이해됐죠? 그치? 예. 59번, 599번 문제는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꼭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자, 유형 18번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유형 18번. 자, 600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600번. 자, 폐구간 0, 4에서 함수 fx가 마이너스 x의 3승 27x 더하기 k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50일 때 k의 값을 구하시오였습니다. 자, 저와 같이 한번 해볼게. 어떻게 생각됐어?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됐지. 이해돼요? 따라서 이 지점과 이 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미분이 필요하다 이런 소리. 그래서 얘를 미분을 시켜봐 볼게요. 미분을 시켜주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얼마? 27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되겠니?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겠지. 3. 맞죠?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왼쪽 이쪽은 마이너스 3일 거고 이쪽은 3일 거겠지. 이해됐니? 그런데 제한 범위가 0에서부터 4까지야. 그러면 0은 이거하고 이거 한가운데니까 0은 이렇게 될 것이고 4는 뭐 이렇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의 그림 자체는 이런 그림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일 때 최대가 되는 건 확실해요. 그렇죠? 3일 때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3이 이것은 무조건 최대 맥시멈인데 F3은 뭐가 되냐고 27 그 다음 뭐가 돼? 여기다 3을 곱하면 뭐 얼마가 되는데 어쩌면 이거하고 이거 계산하면 뭐가 돼? 54가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54 더하기 K가 되죠. 그 다음에 최소값은 F0가 될지 혹은 F4가 될지를 모르겠다 이런 소리야. 이해됐니? 그러면 F0를 대입하면 뭐가 돼? K가 되겠죠. F4를 갖다 대입해주면 뭐가 되니? 4, 4, 16에다 4 곱하면 마이너스 64가 되는가? 4 여기다 곱하기 하니까 뭐가 돼? 108 그렇죠? 44. 그러니까 44 더하기 K나 K 이 K가 더 작겠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요? 44 플러스 K하고 K 당연히 K가 더 작은 거지. 44 플러스 44가 있는데 훨씬 더 큰 거지. 그러니까 얘가 최소값이 된다. 최대하고 최소를 더했더니 뭐가 된대요? 50이 된대요. 그러니까 54 더하기 얼마? 2K가 50이 된다. K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런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제가 좀 하나만 좀 이야기할게요. 하나만. 지금 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 말을 이해가 안 되거나 뭐가 안 되고 이런 게 없을 거예요.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쫓아온 거 보면은 뭐 말이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런 게 아니야. 분명히 내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만 여기서 노력하면 된다니까. 선생님 말 좀 듣고. 옛날에는 아예 뭔 말을 할 때마다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런 말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 말은 뭐냐? 이해가 다 됐다는 말은 지금까지 잘 쫓아왔다는 소리야. 이제부터는 조금만 노력하면 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좀 공부 좀 하시라는 소리예요. 계속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604번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저를 봐보세요. 너무 쉽게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어이, x는 마이너스 2하고 x는 0이어서 극값을 갖는데 예.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한 번 미분했을 때 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마이너스 2하고 0이다 이런 소리야. 예. 그러면 얘를 딱 미분했을 때 최고차항에서 이 미분하면 뭐가 나와? 3x의 제곱 이렇게 되지? 예. 그러니까 이 도함수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냐? 3x 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말이 이해가 됐어? 예. 아니 이거 미분하면 3x의 제곱이니까 이게 뭐가 돼? 미분했을 때 3x의 제곱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예. 그 다음에 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0하고 마이너스니까 x 플러스 2 이게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실제로 계산하면 3x의 제곱 더하기 6x 이렇게 된다는 소리. 미분한 놈이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예. 그럼 이제 머릿속에 생각 한번 해봐봐. 그냥 사실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 최고차이 계수가 뭐이므로? 양수이므로. 원래 그림은 이렇게 생겼겠지. 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가 돼?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지금 뭐야? 0이야, 0. 이해돼? 예. 원래 이렇게 생겼다. 그런데 제한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야. 아,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야. 그럼 마이너스 3하고 2를 대충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3은 어디야? 이쪽이 되겠네. 이쪽이 마이너스 3. 2는 이렇게 되겠지. 예. 이거 안에서 이 그림 자체를 잘 이해를 해봐봐. 그림 자체를. 왜 그러냐면 대략 어디서 최대를 갖고 최소를 갖는지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대값은 어디서 존재하겠어? 마이너스 2이거나 아니면 2에서 최대값이 존재하겠지. 예. 최소값은 어디에 존재하겠어? 마이너스 3이거나 0일 때 최소값이 존재하겠지. 예. 상식적으로. 뭔 말 하는지 지금 이해됐어? 예. 자, 어쩌든 간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얼마를, 어떤 수를 미분하면 얘가 된다는 한번 생각을 해봐봐. 사실은 원래 이렇게 안 푸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풀어도 될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그러면 fx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뭘 미분하면 3x의 제곱이 돼? x의 3승 더하기 이건 뭐가 돼? 3x의 제곱. 그래야 여기 미분하면 6x가 될 거 아니야. 더하기 여기 상수 c 이렇게 있었던 거겠지 원래.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a는 쉽게 말하면 3이었고 b는 제로고 c는 c였다 이런 개념인 거야 사실은. 개념 자체가. 내가 지금 뭔 말했는지 이해됐지? 그렇지? 예.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제 최대다라고 하는 건 19인데 아까 어디에서 이 지점 마이너스 2거나 2일 때 최대를 갖는다니까. 그러니까 f 마이너스 2나 f2를 구해서 둘 중에 뭐가 더 큰지를 확인해 봐야 돼. 자, 마이너스 2 대비해주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8이 되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뭐가 돼? 12 더하기 c가 되겠지. 2 대입해봐봐. 8 더하기 12 더하기 c 당연히 밑에 게 더 큰 거지. 그러니까 2를 대입했을 때 이놈이 더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값보다 더 큰 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의 결과가 지금 뭐래요? 19랍니다. 그러니까 c는 마이너스 2 되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 c가 마이너스 2. 그러면 최소는 내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뭐? 마이너스 3이든 0이든 이게 최소가 되다 아니면 이게 최소가 되는 잘 모르겠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f0를 구해보니까 f0는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3으로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어디 있어요? 일단 마이너스 3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3 대입하니까 이거 역시 마이너스 1 둘 다 똑같네. 그러니까 얘가 바로 최소값이 된다 이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유형 19번으로 갑니다. 유형 19번. 얼마 안 남았습니다. 21번까지밖에 없어요. 자, 뭐라고 좀 돼 있냐고. 이제 다 최대 최소에 관련된 문제밖에 없어요. 근데 그 최대 최소 관련된 문제 활용인데 하나는 선본이고 하나는 면적이고 하나는 부피
이걸 가지고 최대 최소 문제를 지금 활용하는 그 문제를 유형으로 세 개로 좀 나눠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길이, 즉 산문 어떤 최대 최소 길이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봐볼게요. 자, 605번 뭐라고 좀 돼 있냐고 y는 x의 제곱 이거 뒤로 움직이는 자 x의 제곱은 그림이 이렇게 생긴 놈이지. 이거 뒤에 점 P와 이게 y는 x의 제곱이라는 그림이 이 그림이라니까. 그러면 이거 뒤에 움직이는 점 P하고 어디 상큼마 제로? 상큼마 제로는 여기 있어. 여기 봐라. 상큼마 제로는 이 포무선 위에 있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어쩔 때 이거하고 이 점 여기에 P가 있으면 이거의 거리가 최소가 되니 이거의 거리가 최소가 되니 이런 내용이야. 뭔 말하는지 이해돼? 그러면 뭐 그냥 구하셔도 괜찮아요. 여기에 점의 좌표는 뭐라고 잡아두면 돼? T, 뭐가 돼? T의 제곱.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 점의 좌표는 3, 제곱.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나는 이런 방법을 좀 쓰고 싶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이 새끼하고 이 점에서의 이 접선의 길이가 뭐일 때 수직으로 만날 때 최소의 거리가 되는 거죠.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요? 따라서 이 지점에서의 기울기는 지금 뭐가 되냐? 이 t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지점을 t의 제곱이라고 잡으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냐고. 아니 이 지점을 t의 제곱으로 잡으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냐고. 아니 미분에서 t 갖다 대입하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가 2t라고.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는 이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면 돼요? 마이너스 2t분의 1이 되면 된다고. 쌤은 지금 이렇게 문제를 풀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거 평균 기울기는 당연히 뭐가 돼? 여기 빼기 여기 t 빼기 3분의 t의 제곱. 이게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우리가 될 것이다 이런 소리야. 아까처럼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그냥 나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편해 보여서 이렇게 풉니다. 이렇게 곱하기 이렇게 곱하기 하면 뭐가 돼? 3 마이너스 t는 이렇게 전개하니까 뭐가 돼? 2t의 3승이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2t의 3승 플러스 얼마? t 빼기 3은 제로. 아하, t는 2를 대입해야 될 거구나.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돼? 1,1이라는 점의 좌표가 되겠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1,1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라 그랬어. 거리 구해주니까 뭐가 돼? 아니 1,1에서부터 3,0 사이에 거리 구하니까 뭐가 되냐고. 루트 5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렇죠? 자, 그럼 밑에 문제 하나 해보세요. 606번.
뭐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자, 들어보세요. 이거 뒤에 점을 내 마음대로 잡으면 되겠죠? 뭐 P를 뭐라고 잡으면 돼? P, T 제곱 마이너스 2라고 잡으면 되겠네. 예. 그러면 우리가 AP의 제곱이라고 그랬어. 여기 거리의 제곱. 원래 거리는 루트 이렇게 나오는데 제곱을 하니까 루트가 없어진다 이 말의 뜻이에요. 예. 여기에서 여기를 빼는 거예요. 제곱. T의 제곱. 플러스 여기에서 여기를 빼. 그러면 T의 제곱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지금 뭔 말하는지 이해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얼마가 돼? T 빼기 얼마? 10의 제곱. 여기에서 여기를 빼. 뭐야 이거 똑같잖아. 뭐가 돼? T의 제곱 플러스 얼마?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지. 12 아니. T 빼기 10. 이거에서 이걸 빼요. T 빼기 10의 제곱. 이거에서 이걸 빼라. 뭐가 돼? 막구만 왜 그래? 이해돼요? 예. 이것을 우리 FT라고 하자 이런 소리야. 그런데 이 놈의 뭐한다? 최소값을 구하시오. 뭐 최대 최소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건 뭐 4차식이고 어떤 문제 최대 최소로 문제 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미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그냥 미분 시켜볼까요? 미분 시켜주니까 얼마가 돼요? 2t 플러스 얼마? 2의 t의 제곱 더하기 1 곱하기 얼마? 2t 이렇게 되겠지. 속미분하니까 2t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미분해주니까 얼마가 돼? 역시 뭐가 돼? 2의 t 빼기 1에 10의 1서 속미분하니까 1이니까 쓸 필요가 없겠지. 역시 이거 미분해주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4가 되겠지. 따라 정리해줄게 뭐가 돼요? 4 이거 2t를 곱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8t의 3성 8 얼마? t의 3성 틀렸으면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더하기 얼마? 8t 그 다음에 여기 2t 여기 2t 4t 빼기 얼마? 20 이해돼요? 그래서 얼마가 돼? 8t의 뭐가 돼? 3성 더하기 12t 빼기 얼마? 20t에다 1 대입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아마도 뭐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근데 뭐 중요한 것은 뭐가 되냐면 일단 이 놈의 그림이 뭐 4차 함수니까 원래 이렇게 돼 있겠지.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세 개가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왜 그렇지? 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이 값이 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1밖에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1밖에. 그러니까 원래 4차 함수의 그림이 어떤 식의 그림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런 식의 그림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뭐가 돼? t가 1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이런 소리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극값에서 최소값을 가져요. 최대 최소. 그 값을 최대로 구하라는지 최소로 구하라는지 몰라도 바로 극값일 때 그런 값을 갖는다. 그래서 t에다 1 대입하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최소 값을 구하라는 소리예요. 이 값은? 그럼 어디 있어? 여기다 1 대입하라는 소리네. 그렇죠? 그래서 1 갖다 대입해주니까 얼마나 돼? 1 더하기 4 99 81 여기 또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얼마나 되니? 90 맞아요? 네. 자, 다음에 607번으로 갑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 y는 4 빼기 x의 제곱이 있답니다. 자, 이것과 x축으로, 자, 이건 어떤 식의 그림이야? x의 절편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겼지. x축과 만나는 이 점이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리고 0을 갖다 대입하면 최대가 될 건데 이게 바로 4가 된다.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 이해됐니? 그런데 이것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내제곱하면 한 면의 길이가 x축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 그러면 직사각형의 면적은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지. 이게 직사각형의 면적이지.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니? 예. 그래서 여기를 잡아. 어이, 이 점의 좌표를 임의대로 잡아. x의 좌표를 t.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t, 이 점이 뭐가 된다? t, 4 마이너스 t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예.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라는 소리를 하니까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 마이너스 t의 제곱이라는 소리야. 예. 근데 지금 여기서 뭘 구하라니? 넓이. 넓이? 예. 넓이는 이거 곱하기 이게 넓이가 아니야. 이거 곱하기 이것은 몇 배를 해줘야 돼? 2배를 해줘야 돼. 왜냐면 왼쪽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의 2배 뭐가 돼? 이거 계산하면 t가 되고 4 마이너스 t의 제곱. 이게 바로 면적 ST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값은 뭘 구하나요? 최대값이요. 뭐 그냥 바로 정리해서 할게요. 바로 미분하면 여러분 헷갈릴지 모르니까. 이렇게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2t의 3성 플러스 얼마가 돼? 8t. 그래서 미분을 시킬게. 난 t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야. 그러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8t의 제곱 플러스 8. 그러니까 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0이 된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6t인가요? 예. 네. 마이너스 6t의 제곱 빼기 8. 그러면 이렇게 돼. 이게 는 0이 되게 하는 값을 찾아줘야 돼. 그러면 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뭐가 되니? 루트 3분의 2가 되겠네. 예. 루트 3분의 2가 된다. 그러니까 최고차이 계수는 3차니까 그림이 이런 식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돼. 여기가 바로 플러스 루트 3분의 2가 돼. 이렇게 되는 그림이에요. 근데 여기서 t는 뭘 지나면 안 돼? 0보다 크고 2를 지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t가 0하고 2 사이에 어떤 값이 돼. 그러니까 t가 0일 때는 이쪽이고 2일 때는 이쪽이고 그러니까 최대일 때는 바로 이것일 때 최대가 되는 거죠. 이 그림에서 최대값은 당연히 뭐야? 루트 3분의 2를 대입할 때. 그래서 원식에다 루트 3분의 2를 대입해줘. 뭘 우리 하자고? S 루트 3분의 2 이게 바로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대입할 거 여기에다 대입하니까 뭐가 되니? 마이너스 2에 3승을 해주니까 원래 3분의 4는 되고 루트 3분의 2가 됐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니? 8 루트 3분의 2가 되겠지. 맞니?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 분자하면 또 3을 곱하게 할게. 이거 분모로 통분을 시켜볼게. 일단 3을 곱하면 여기는 6이 되겠네. 그러니까 3 루트 3분의 여기는 마이너스 16이 되고 여기는 뭐가 되니? 48이 되겠지. 예. 48에서 16을 빼. 48에서 16, 44, 16 맞지? 빼주니까 얼마가 되냐? 32가 돼. 그러니까 3 루트 3분의 32가 바로 최대값이 되고 분자함에 루트 3을 곱하게 해보면 9분의 32 루트 3이 나온다는 거지.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습니다. 네, 뭐 숫자 계산하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자, 609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609번은 학교 시험에 나옵니다. 꼭 최대 최소 문제, 활용 문제 할 때 꼭 이걸로 문제를 내더라고. 신기하게 학교 선생님. 최대 최소 활용할 때 꼭 이 문제를 냅니다. 학교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가 봐요.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자, 제가 다시 한번 해봐 볼게요. 자, 이것의 그림을 한번 그려봐 볼게요. 자,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고요? X축, Y축. 뭐가 돼? 0하고 6에서 X의 절편이 되겠죠? 예. 그래서 0, 6.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의 그림입니다. 여기가 대칭축이 뻔뻔짜 우리 안 받아야겠지만 바로 3이라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다리꼴이라고 했으면 사다리꼴 맞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어. 바로 이 사다리꼴의 뭐 이제 넓이의 최대 최소 이런 내용이겠죠. 그러면 이걸 잡아주면 돼요. 이 지점. 선생님 뭐라고 잡아주나요? 이게 3 더하기 아니면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편리해요. 이것을 이 그림을 아니 이 그림이나 이 3이라고 하는 지점이 어디로 가는 0으로 다가서게 하는 새로운 이런 놈의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3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 3 대입했을 때 얼마가 되니? 6, 3, 18, 3, 3, 9 그러니까 여기가 9가 되게 하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3을 대입하면 여기가 좀 9일 거라고 9. 원래 3을 대입해줘. 그러니까 이 그림이나 어쩐다는 소리야. 똑같은 그림이다. 이 그림을 x축으로 얼마큼 이동하면? 3만큼 이동하면. 이 그림 자체를 x축으로 3만큼 이동하면 이 그림이 돼버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훨씬 더 편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점을 내가 임의로 잡아줘서 이렇게고 이렇게 아니 이 면적을 구하라 이 면적을 구하라 이거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점의 좌표를 내가 물론 이 포물선은 어떤 포물선이 되겠어? 이 포물선은 어떤 포물선이 되겠어? y는 9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되지. 0일 때 얼마가 되고 9가 되고 x의 절편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이 놈을 x축으로 얼마큼 이동하면 3만큼 이동하면 바로 이 식이 된다니까.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빠를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뭐 나중에 그냥 문제 이거는 그냥 문제로 풀어줘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답은 일단 먼저 이걸로 한번 풀어볼까요? 이걸 풀어주면 이 점수 약간 잡아주면 되겠지? k 마 9 빼기 얼마? t의 제곱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의 면적을 어떻게 구하냐? 아랫변, 윗변, 아랫변 길이는 뭐가 돼? 6 더하기 자 윗변의 길이 2t 곱하기 높이는 얘가 높이가 뭐가 돼? 9 마이너스 t의 제곱 곱하기 2분의 이게 바로 뭐가 돼? ST가 되겠지. 이해됐니?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여기는 뭐가 돼? 3 플러스 t가 돼. 여기는 9 빼기 t의 제곱이 되겠지.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 미분이 필요해. 미분 안 미분. 미분 해주니까 1, 안 미분하니까 9 빼기 t의 제곱. 더하기 안 미분 3 더하기 얼마? t 미분 마이너스 2t.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2t의 제곱 여기까지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t의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니까 마이너스 6t 플러스 9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는 0이 되게 하는가? 자 마이너스 3으로 뽑아볼게요. t의 제곱 플러스 얼마? 2t 빼기 3 1, 3 여기에 마이너스 4 t가 1일 때 그러니까 이 지점은 바로 t가 1일 때 되더라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1을 갖다 대입해주면 자 여기에다 1을 갖다 대면 최대 면적이 나오는 거지. 내용 이해돼요? 사실은 이렇게 문제 풀어도 괜찮고 이런 문제 어떻게 문제 풀어도 상관없어요. 수학. 자 그럼 이거 마저 해볼게요. 자 이건 이제 2p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원뿔이 지금 어떤 원뿔이 있다라는 소리냐면 이런 원뿔이 있다는 소리. 이런 원뿔. 자 이것에 내접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원래는 뭐 이게 이제 반지름이 되는 이런 놈이었을 거고 내접한다라고 했으니까 뻔한 번째 이 내접하는 놈은 이렇게 생겼겠지.
내접하는 뭐라고요? 내접하는 뭐라고요? 원기둥은 이렇게 생겼죠. 이걸 내가 x축, y축을 좀 놔주면 이게 x축이 되고요. 이게 y축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높이가 여기는 12가 되고 여기에 반지름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되고 3이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지름이 지금 6이라고요? 반지름이 6이면 여기가 6이 된다는 소리.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 원식이.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잡아서 이것에 지금 뭘 구해주는 거야? 이 원기둥에 내접하는 이것에 뭘 구한다고? 부피를 구하고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리미트를 잡아주면 된다니까 뭐라고? t,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뭔 줄 알겠지? 뭐가 돼? 마이너스 2x 더하기 12. 뭐라고? 어떤 직선이라고? 기울기 마이너스 6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y좌표는 12. 그러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2t 플러스 12가 되는 거지. 바로 이 점의 좌표. 그러면 우리 부피는 어떻게 구하지? 반제곱 곱하기 파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하잖아. 그러니까 부피 VT라고 하는 것은 부피는 뭐 볼륨 해가지고 V라고 써. 반제곱 곱하기 파이 그러니까 뭐가 돼? 파이 T의 제곱 곱하기 높이는 얘네. 뭐가 돼? 마이너스 2T 플러스 12 이렇게 이해됐니? 나중에 t 그냥 곱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일단 마이너스 2t의 3승 더하기 12t의 제곱. 자 이제 뭐가 필요해? 미분이 필요해. 그래서 미분을 시켜줄게. 마이너스 6t의 제곱 더하기 얼마? 24t. 그래서 마이너스 6t로 묶어주니까 t 빼기 4. 그러니까 바로 여기가 뭐가 된다고? 4일 때 이것의 값이 지금 부피의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면 최대 값을 구하라는 거지? 그럼 4로 대입하면 된다니까 t에다 4 어디 있어 부피가 이놈이라니까 여기다 4 대입하면 돼. 그럼 뭐가 되니? v 4는 파이 16 그 다음에 4를 대입하니까 4 얼마가 돼? 64파이.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 이게 연습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아니 내가 백날 이거 해줘도 나중에 이제 시험 때 내가 아니 시험 때 나온다 해도 뭐 공부를 안 하니 내가 이거 환장하는 어르신입니다. 뭘 또 A입니까? 자 어디를 보시냐? 페이지 102페이지를 보세요. 자 102페이지. 주시부터 수업이 있어가지고 저 102페이지 간단하게 이야기 해줄게요. 아니 잠깐만 이야기할 거야. 이야기하고 끝날 거야.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야기해. 너가 지금 이야기 안 듣고 다음 시간에 이야기 들으면 훨씬 더 힘들어. 지금 이야기 좀 듣고 이야기를 듣는 게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한 번 더 듣고 문제 푸는 게 좋지. 다 어떤 노력을 있어. 자 여기 좀 보세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3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지? 3차 함수는 최고차익에서 양수면 어떻게 생겼어?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면 3차 함수는 봐보세요. 뭐 되게 간단해요. 내가 3차 함수를 원래의 함수는 최고차익에서 양수인 것만 이야기하자면 이런 그림 아니면 이런 그림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든 도함수는 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니까 도함수는 싹.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도함수하고 x축과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 다른 두께. 그래서 이 지점이 여기가 되고 이 지점이 여기가 된다 이런 뜻이다. 이것도 도함수 구하면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x축과의 관계가 이렇게 돼서 바로 그 지점이 여기가 되는 이런 상태를 만족을 한다. 이런 경우는 바로 x축이 이렇게 생겼다 이런 소리예요. 내용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그런데 이제는 이런 걸 지금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걸 가냐? 그러면 이 새끼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소리. 이 새끼를 가지고 이 지점이 바로 뭐가 되고 극대점이 되고 이 지점은 바로 뭐가 돼? 극소점이 돼. 그런데 극대 극소가 극대값 극소값이 그 교재에서 이게 여기 예를 들어서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고 얘가 y를 fx라고 할게요. 그러면 f 알파하고 f 베타의 곱이 만약에 음수라면 어떻게 될까? 그건 바로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x축. 그 하나는 양수가 되고 하나는 음수가 돼야지만이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요? 그래야지만이 뭐가 되냐? f 알파 곱하기 f 베타 음수 이런 꼴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원래 3참수가 이렇게 되는데 x축이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은 알파일 때는 뭐가 되고 극대값은 제로가 되고 극소값은 음수가 된다는 소리죠. 뭔 말 하는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원래 함수의 그림하고 이게 무슨 축이라고? x축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돼? 만나는 이 지점들은 뭐라고 하지? 근이라고 하지. 근. 그러니까 근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이걸 실근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자, 이것은 근이 몇 개밖에 없어. 여기 하나의 근이 있고 여기 하나의 근이 두 개밖에 없잖아. 근이 두 개밖에 없으면은 이게 f 알파와 f 베타의 곱이 제로가 된다는 소리야. 혹은 어떻게 생길 수도 있겠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지. 근이 두 개인 것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지금 뭐가 되고 쉽게 말하면 알파에 대응되는 값은 양수이지만 이 베타에 대응되는 값이 뭐가 되겠어? 제로잖아. y의 값이.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는 오직 두 개의 실근만 존재한다. 이건 서로 다른 세 개의 근이 존재한다. 옛날에 과거에 수능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홀수차 함수는 자 3차 함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x축과 한 개의 점에서 만날까? 한 개 이상의 점에서 만날까? 그렇다고 아니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더니 이렇게 돼 있는데 x축은 어떻게 해도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게 돼 있어. 그러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게 돼 있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 이렇게 돼 있거나 혹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 이렇게 돼 있거나. 이 말은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야. 알파도 양수이고 베타에 대응하는 것도 양수이고 알파도 음수이고 베타에 대응하는 것도 음수이고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 모두 다 그건 뭐밖에 안 남는다고? 오직 하나의 실근밖에 갖지 않는다 이런 소리예요. 뭔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뭘 배우냐면 두 번째는 부등식이라고 하는 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분을 방정식 부등식에도 쓰고 부등식을 우리가 구하고자 할 때도 미분을 쓴다. 그런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는가를 제가 사례를 가지고 가르쳐 드릴 거예요. 내용이니까 이해됐죠?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습니다.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제가 이론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쉽게 말하면 속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원래 이제 속도라고 하면 좀 뭐가 이상하죠. 위치나 좌표. 위치나 좌표를 그러니까 시간당 너가 1분 후에 어디 위치, 2분 후에 어디 위치, 3분 후에 어디 위치 이렇게 시간마다 그러니까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나눠주면 뭐가 생길까? 위치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뭐가 생길까? 좌표. 속도가 생깁니다. 속도. 여러분 속도 어떻게 왜 속도? 아니 이동 거리를 봐봐. 이게 가속식 또 나버려. 가속식과 비슷하네. 지금 이동 거리는 뭐니?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나 우연은 똑같이 시간분의 1을 곱하기 하면
바로 시간분의 이동 거리는 속력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나 좌표를 뭐 해주면 미분이라는 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개념이거든. 그래서 얘를 미분을 시켜주면 얘는 뭐가 되냐고 뭐가 된다고 속도라고 합니다. 속도하고 속력은 달라요. 속도는 뭐가 있는 거야? 더하기도 있고 빼기도 있어. 더하기 빼기가 무슨 뜻이지? 방향이 있다 이런 소리야. 속도에는 뭐가 존재하는 거라고? 방향. 더하기 빼기는 다 방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는 방향이 존재해요. 이걸 플러스라고 하면 이쪽 마이너스다 이런 소리 쉽게 말해요. 그런데 이 속도에 뭘 채워버리면 절대값을 채워버리면 이제 방향이 없어져 버렸다는 소리예요. 다 플러스만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이것을 우리는 속력이라고 합니다. 속력.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크기만 존재해요. 그 다음에 이 속도를 또다시 시간에 쉽게 말하면 속도를 또다시 t에 대해서 미분을 해버리면 얘는 가속도가 가속. 가속 페달 밟아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저기 야 엑셀 밟아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엑셀레이터 이런 소리예요. 어쩌면 그게 가속도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시간마다 어떻게 변하는가를 이해합니다. 이걸 가속도라는데 이걸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이 오늘로써 일주일에 또 시간이 끝났어. 8일이야. 정신줄을 챙겨버려야 될 텐데. 이제 언제 보냐? 계약을 하고 나서 봅니다. 아 미쳐버리겠네. 12일 날 봅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 배우는 이 부분이 미분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미분이 다 끝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방학 동안에 진짜 힘들었지만 그래도 시간은 가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진도는 끝내잖아요. 또. 아 여기 뭐 여기까지 시험도 중간고사 시험 보면 훨씬 전까지인데 중요한 것은 어쩌다 미분까지 끝내놔야지만 뭐 나중에 작품을 좀 끝내놔야 돼요. 작년에도 그 저기 고3에 그 여학생이 봤잖아요. 걔도 성적 좀 많이 어쩌다 향상이 돼 있는데 근데 여러분에 비해서 내가 봤을 때는 그 친구는 일주일에 2번씩 나왔는데 훨씬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집에서 숙제를 잔뜩 해가지고 그래서 맨날 질문하고 이런 애였는데 여러분은 학원에서 엄청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아예 점수가 아예 안 나오는 그 참 그게 무슨 말이야. 집에서 아예 공부를 안 한다는 소리야. 내가 봤을 때 그냥 나는 돈으로 때우려다 뭐 이런 거 웬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봤을 때 어쩔 수 없죠 뭐. 어쩌다 뭐 부모님한테 감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어쩌다 간에 이제 지금까지 쫓아온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 미분이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15일까지 뭐 14일까지 아마 미분이 끝날 거예요. 그래서 15일 정도 되면 아마 적분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15, 19, 20, 22일까지는 적분을 제가 하고 그 다음 마지막 주 26일부터 다시 중간고사 여름 부교재를 사가지고 중간고사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계획. 불편하다 그러면 19일부터 그냥 중간고사 시험 범위 시험대로 들어갑니다. 19일부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왜냐하면 중간고사가 중요한 거니까. 예, 그건 이제 여러분이 12일 날 오셔가지고 부교재하고 이런 걸 저한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건 물어봐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네. 수학 부교재는 물어봐가지고 오셔야 돼요. 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